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지 셰이코라는 이 여성이 한 보험회사에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집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무 날짜는 49일간 재택근무하면서 모니터 할 거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무 성적이 그닥 좋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거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2월에 들어서 수지한테 마감 시한을 잘 못 맞추고 회의에도 불참여를 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회사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사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수지가 업무 시간 동안에 키보드를 시간당 54회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시간당 54회면 게임, 아니 뭐 그냥 컴퓨터 그 앞에 안 갔다고 봐도 뭐 되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수지는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아서 페어워크 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근데 위원회에서는 보험사 편을 들어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뭐 이런 해고가 아니라 회사가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업무의 얼마만큼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회사 경우는 업무 관련뿐 아니라 직원한테 회사가 지급한 거지만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전부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자기 개인용 컴퓨터랑 업무용 컴퓨터랑 딱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또 살다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뭐 직원도 모르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 말해도 재택근무에 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집에서 근무를 해도 된다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놓고 그렇게 직원을 또 구했고, 그렇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회사가 직원한테 사무실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택해야 했었던 근로자들은 회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계약 연장은 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일자리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만큼 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마냥 거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호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 내셔널뱅크에서 500명 직원들한테 사무실로 풀타임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가 나서서 이제 사측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직원들이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나간다, 며칠 정도는 집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참 맞다. 우리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던 줌 있잖아요. 줌 미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줌조차도 자기 직원들을 최소 일주일에 이틀 사무실로 출근하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세일즈포스, 구글 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일주일에 며칠은 사무실로 출근하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출근하라고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호텔 할인권도 막 주고 식사권도 주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재택근무를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뭐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가 기사 몇 개를 읽어봤는데 아, 변호사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답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의 양을 기존의 최대 30일치에서 최대 60일치로 2배 늘리고,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총 320여 개의 처방약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연방의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책이 유지가 되게 되고 또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야당 측인 보수연합에서는 일단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 취지 뭐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세부 사항에 대한 준비와 설명이 부족하여서 결국에는 지방 지역에 있는 약국들의 경우 망해 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약값을 더 상승시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 약사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데서도 일단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펼쳤고 반대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 GP들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환자가 와서 처방약이라도 받아갔는데 이제 두 달에 한 번 오게 되면 지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 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여튼 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있는 한나라당은 원네이션이라고 하죠. 우연찮게 이게 한국말로 한나라당이 됐는데, 하여튼 뭐 두 자리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보수연합 쪽에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또 노동당 편 들고 있어서 지금 노동당 쪽이 약간 우세는 합니다. 그럼 5명 무소속 소수 야당 의원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선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 법안 취지는 환자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 약값 부담 줄여주는 것으로 환자들은 GP 방문을 줄일 수 있고, 또 한 번에 본인 부담금만 내면 2달치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1.6 빌리언 달러나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각 당들이 의견을 다르게 가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 다른 의견을 토대로 서로 연대해서 표대결을 하는 게 정상이고, 뭐 이게 다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느 나라는 정부 정책 반대하면 그냥 반국가 단체로 몰아가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멜번 남서부 지역에서 유일한 여자 학교 맨통 걸스 세컨더리 컬리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업 시간 중에 학생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중 일부가 포르노 사진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일부 학생들 이런 걸 뭐 적발하였고, 적발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해당 이미지를 학교에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 확보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한국에 있었으니까 대부분 경우가처럼 뭐 남자 학교였죠. 학교에서 소위 그때 말로 요즘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빨간 책이라고 이제 뭐 그런 거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걸리면요, 당시에 걸린 애가 자폭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야, 너한테 이 책 준 놈이 누구야 해서 2명 이상은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 자폭한 애는 지가 시장에 가서 사온 걸로 해야 됩니다. 집에서 못 보니까 학교에 와서 본 것이다, 이렇게 자폭을 하는 게 룰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기사 보면서 야, 이거 경찰한테 그렇게 바로 신고까지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요즘 시대에 선생님들이 애들 막 뒤져가면서 이걸 직접 조사하고 뭐 그럴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다가, 또 한국 같으면 이거 학교에서 무마한다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또 맞나 싶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뭐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나가는 버거 체인 웬디스가 플린 레스토랑 그룹하고 계약을 맺고 2034년까지 호주에 200개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플린 그룹은 미국에서 웬디스뿐 아니라 피자헛, 타코벨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는 피자헛 호주를 인수하기도 하였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매장 오픈이 목표라는데, 웬디스 글로벌 CEO 아비게일 프링글스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호주에 있는 버거 체인들이 삽질을 하도 심하게 해서
고객들이 실망한 부분이 많고 그 실망한 부분을 웬디스가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선한 호주에서 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웬디스 호주 진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2년도 멜번에 처음 매장을 오픈해가지고 뭐 11개 매장까지 확장을 했는데 3년 만에 800만 불 부채만 떠안고 망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비게일은 뭐 이거는 40년이 넘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웬디스 입지는 훨씬 강해졌고 호주 시장에서도 더 큰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장당 30명에서 10명까지 고용을 하게 되고 또 관리직에도 많은 사람을 고용할 테니까 호주 경기에도 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동네 쇼핑몰마다 하나씩 보이는 밀크쉐이크하고 핫도그 파는 웬디스 밀크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딱히 답은 없었고 두 회사가 다 공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답을 했다고 하는데 웬디스 밀크바 입장은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왜 외국에서 기들어와 가지고 자기하고 뭐 같은 이름을 쓰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적어도 이렇게 나가야 나중에 뭐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름을 바꿀 경우에 뭐 아니면 뭐 니들 이름 바꾸라 이거지. 실제로 버거킹이 호주에 진출할 때 남호주에 있던 그 테이크어웨이 햄버거집 이름이 버거킹이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돼 가지고 버거킹 이름 못 달고 헝그리 잭으로 바꾸고 호주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웬디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처갓집 버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말로 처갓집 버거 이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영어로 바꿔서 버거인로 뭐 이런 거 뭐 괜찮지 않을까? 어제부터 일부 주유소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리터당 2불 4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 것은 유류세가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원유 생산량이 줄었고 정유소 몇 군데에서 뭐 문제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RACV에 따르면 그제까지 무연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에 1불 90이었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 크게 오른 것입니다. 오늘 운전하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유소가 있고 앞에 리터당 일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일단 탱크 꽉 채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